좋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았어? 3번, 4번. 이건 무조건 시험 나와요. 이건 해야 돼. 무조건 나와요. 외울 거 하나가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외울 거. 주기율표 외우고, 금속의 반응성 순서대로 외우고, 그 두 개 외울 거 줄 거거든. 자, 좋습니다. 자, 지금 나온 거 3번, 4번. 구리의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자, 여기에서 반응은요. 구리가 산소랑 반응하는 반응이 있어요. 자, 먼저 구리 가루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열을 시켜주면요. 이 구리가 산소랑 결합하면서 붉은색이 될 거예요. 산화구리로 바뀝니다. 오케이? 원래 구리는 붉은색이고 산소랑 결합하면 검은색으로 바뀐다고 관측될 수 있거든? 구리 실제로 본 적 있어요? 금속? 그냥 붉은색 강택을 띠고 있는 거. 전선에 되게 많아요. 이거 실제로 구리 그 겉에다가 검은색 고무로 씌워져 있잖아. 전선이. 그 전선을 벗겨서 안에 있는 구리만 뺏겨가지고 고물상에 팔면 돈이 많이 줘요. 이게 비싸요. 실제로. 딴 것보다. 돈 좀 되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이 구리는 붉은색인데 이거를 불로 찢은다고 태우면 얘가 검은색으로 바뀌어. 산소가 결합하면서 검은색으로 바뀐대. 이게 다야. 근데 여기서도 개수비를 한번 맞춰볼게요. 2 해주면 끝납니다. 자, 여기서 구리 입장에서는 산소가 더해진 거 맞죠? 맞죠? 그럼 얘는 무슨 반응이다? 산화 반응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산화 반응을 구리에서도 볼 수 있네요. 이게 1단계 구리의 산화 반응이고요. 이걸 이제 실험으로 해볼 거야. 구리를 검은색으로 만들었다가 이제는 이걸 다시 어떻게 하냐면 원래 상태로 되돌려 볼게요. 그러면 산화구리를 숯가루에 넣어서 태웠더니 다시 구리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 되돌릴 수 있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화구리를 태웠더니 순수한 구리로 다시 되돌아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네요. 자,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다른지 한번 보여줄게요. 실험 그림에서 여기 산화구리를 넣었어. 그리고 여기 숯가루를 여기다가 넣어. 탄소 넣어서 가열시키면 돼.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반응이야. 두 번째 반응 볼게요. 불꽃이 있으면 겉불꽃이 있고요. 속불꽃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겉불꽃은 산소랑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산소가 상대적으로 풍부해서 발화점의 발화 온도가요 되게 높아요. 그리고 속불꽃이에요. 상대적으로 산소가 좀 적은 부분인데요. 이 속불꽃에다가 구리선을 갖다 대는 거랑
겉볼 곳에다가 갖다 대는 거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냥 붉은색을 띠고 있는 구리선을 겉볼 곳에 갖다 대면요,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검은색인 산화구리로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검은색 산화구리가 만들어졌어. 이걸 다시 속볼 곳에 갖다 댈게요. 속볼 곳에 있는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해서 다시 붉은색의 구리로 되돌아옵니다. 위에 있는 가정은 실험 과정에서 탄소가루, 숯가루 넣어가지고 가열시켰을 때 다시 붉은색의 구리로 돌아오는 가정이고요. 밑에 있는 가정은요, 속볼 곳에 넣었을 때 이때 다시 붉은 구리로 돌아오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은 크게 두 개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개수비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개수비를 맞춰보면요, 뭐 구리 한 개 똑같고요. 산소 2개, 한 개니까 2 적어볼까요? 2 적어주시면 되겠죠. 끝. 자, 밑에 있는 개수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 산소 2개 다 맞네요. 아무것도 고칠 필요가 없네요.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산화구리라고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산화구리는요, 어떻게? 순수한 구리로 다시 돌아왔죠.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얘는 무슨 반응이다?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렇지, 환원이다. 오케이? 탄소는요, 산소를 얻었으니까 뭐다? 산호다. 산소를 잃어버린 녀석이 있으면 산소를 얻는 녀석이 있다.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다. 산화제가 누구예요? 예? 산화제. 산화제 누구예요? 탄소 아니에요? 산화제. 탄소가 남을 산화시키고 자기는 환원되죠. 산화제 누구예요? 그때 산소구리? 그렇지. 산화구리. 화로 읽어주세요. 산화구리. 맞습니다. 얘가 산화제예요. 맞습니까? 좋습니다. 환원제는 얘겠죠. 그러면 자, 밑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당연히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환원이죠. 얘는 산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1대1, 1대2 산소를 얻은 꼴이니까 산화된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산소의 이동으로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을 찾아봤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1단락으로 우리가 산소의 이동을 통한 산화환원 반응들의 예시를 다 봤습니다. 오케이. 이제는 다른 예시들을 좀 봐야 되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거 다시 볼게요. 산소를 얻었을 때 우리가 산화라고 했습니다. 산소를 잃었을 때 우리는 환원이라고 했습니다. 산소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수소와 전자로서 우리가 찾아볼게요. 이제는 수소나 전자를 잃었을 때 산화라고 합니다. 수소나 전자를 얻었을 때는 환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주기율표 기억이 나죠?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했는데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1불 플러스였어요. 플러스.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1마, 2마.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금속들은요, 전자를 잃기 쉬운 친구였죠. 금속들은 전자를 잃기 쉽다. 오케이? 즉, 전자를 잃는다는 거는 뭡니까? 산화되기 쉽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산화되기 쉽다. 전자를 얻기 쉽다도 있어요?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렇지. 오른쪽에 있는 비금속은요, 전자를 어떻게? 상대적으로 얻기 쉽다. 근데 이런 얘기 별로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래서 산화되기 쉽다가 아니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금속들이 한두 마리만 있는 게 아니야. 금속들끼리도 서로 반응성을 비교했을 때 왼쪽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금속이니까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진다고 했죠. 이렇게 부등호 이렇게 했잖아. 그럼 얘들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금속까지 가지고 와서
반응성을 한번 외워볼게요. 누가 전자를 읽기 쉬운지, 반응성이 큰지, 산화되기 쉬운지, 양육되기 쉬운지 얘들 사이에서 비교를 한다니까.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야. 이거 이제 외울 겁니다 오늘. 칼, 카, 나, 마. 그래서 왜 이렇게 귀엽냐? 칼카나마, 알, 아, 철, 니, 주. 주결표에 다 아니 다 우리가 20번 외운 거에서 없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따로 외우는 거야. 주나 수구수근 그래서 수, 구, 수, 은, 백, 금입니다. 이게 조금 되게 작아요.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순서예요.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시고 금속의 반응성도 외우십니다. 자, 여기 있는 금속들을요 쫙 정렬을 해봤어. 반응성 크기 비교한 거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는 말이겠지? 반응성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이야? 다른 친구랑 반응하기 쉽다. 그 말이잖아. 왼쪽으로 반응성이 크다고 했으니까 다른 친구랑 반응하기 쉽다. 결합하기 쉽다. 전자를 읽기 쉽다. 전자를 읽어야지 플러스가 뭐지? 읽어야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결합하는 거지. 읽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성을 우선 외운 상태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예시들이 있는데요. 이 예시들을 보시면 구리의 산소의 반응,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 등등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요거예요. 좀 더 이거는 여기 있는 칠판 생각보다 많겠는데? 너무 많은데? 이거 보기보다 너무 좋아. 썼던 거였습니다. 훨씬 더. 이렇게 지우는 타임은 유일하게 머리를 식힐 수 있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누구를 여기에다 넣어주냐면 칼륨을 넣어주겠습니다. 금속을.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금속들만 비교를 하면 돼요. 누구 비교하면 될까요? 나트륨과 칼륨. 나트륨 이온이랑 칼륨. 누가 반응성이 더 커요? 외웠잖아. 칼. 유. 네. 얘가 반응성 더 크지? 네. 그럼 얘가 어떻게 하려고 해? 전자를 버리려고 하겠지? 네네. 얘는 전자를 버려. 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 이온이 되겠지. 이온이 돼서 수용액에 존재합니다. 전자를 버리고 자기는 이온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1불이잖아. 맞지? 전자 한 개를 버렸지? 이 전자 어디 갔어? 얘가 쳐먹는 거야. 나트륨이 전자 한 개가 잃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전자 한 개 받아가지고 여기 나트륨 섭출되는 거야. 고체로. 금속으로. 그러면 칼륨 하나가 지금 이온이 만들어질 때 나트륨 한 개가 섭출되는 거예요.
분명히 수용액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했는데 점점 여기 금속으로 나오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반응성을 봤을 때 칼륨이 나트륨보다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칼륨이 더 전자를 버리기 쉽다. 이온이 되기 쉽다.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금속의 반응성 때문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칼륨 입장에서는요. 얘는 전자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잃었죠? 전자를 잃었습니다. 전자를 잃은 친구죠. 나트륨 입장에서는요. 전자를 얻은 친구죠. 자, 볼게요. 전자를 잃으면 산화된 거예요? 환원된 거예요? 산화야, 환원이야? 잃은 거니까 하나. 그렇지. 산화지. 예? 전자를 잃었을 때 산화. 얻었을 때가 하나. 얻었을 때는 산소를 얻었을 때 산화고. 네. 다시 할게요. 아. 자, 저기 기억나죠? 여기 이 자리. 오케이? 산화 반응 볼게요. 네. 자, 산소는 어떻게 됐을 때? 얻었을 때 산화다. 잃었을 때 환원이라고 했죠. 그럼 저기는 산소가 없는 거예요? 산소가 없는 건 아니고 산소가 없는 것도 있겠지. 산소 보이네. 그렇게 따지면. 근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산소의 이동으로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예시를 봤고요. 아까는. 지금은 전자의 이동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는 거야. 전자나 수소의 이동으로 전자를 얻었을 때가 환원이지. 아, 잃었을 때가 산화지. 반대지. 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은 산소는 너무 쉽잖아. 산소 얻으면 무조건 산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건 반대예요. 잃었을 때 산화예요. 우리 얘 입장에 전자를 잃은 녀석이니까 얘는 뭡니까? 산화된 거지. 얘는 그럼 그게 그렇지. 환원된 거지. 음. 그래서 얘 반응성이 클수록 산화되기 쉽다 했잖아. 그것도 있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산화환원도 금속의 반응성으로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예시였네요. 오케이? 그래서 프린트물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책에 있는 거 다 적어보거든? 그래서 전자이동으로 이제 보시면 이게 끝이야. 산화하는 반응은 볼게요 한번. 이건 뒤에 있는 내용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쌤이 있고 안 가르치는 쌤이 있어. 내가 다 적어보고 먼저 첫 번째 구리와 산소의 반응에서도 전자의 이동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자, 밑에 있는 거 금속과 금속 이온 사이의 반응 보입니까? 산소가 관여하지 않은 반응에서 산화하는 반응을 보는데 거기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금속과 금속 이온 사이의 반응을 지금 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금속과 산의 반응도 똑같아. 이거랑 세 번째 거 먼저 연달아서 바로 보여줄게요. 자, 어떤 물질을 넣었는데 수소이온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물질은 우리가 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산에는 뭐가 존재한다? 수소이온이 존재한다는 거지. 됐습니까? 이런 산에다가 산성물질에다가 금속을 넣어줬을 때 아연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조금 익숙한 금속을 한번 넣어줄까요? 알루미늄. 금속을 넣어줬을 때 반응을 보겠습니다. 오케이? 금속 이온과 금속의 반응에서도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을 봤지만 이제는 산에다가 금속을 넣었을 때 산화하는 반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반응성이 더 크다? 반응성이요? 네. 알루미늄이랑 알루미늄. 수소. 그렇지. 알루미늄이 반응성이 더 크죠? 네. 그럼 누가 산화되기 쉽다? 알루미늄이 산화되기 쉽다. 전자를 잃기 쉽다. 어차피 이거 싹 다 양이온잖아. 금속 싹 다 뭐야? 양이온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온 되는데 왼쪽으로 할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거잖아.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얘가 양이온 되기 쉽다. 전자 버려야지. 몇 개 버려요? 얘는. 주기율표에서 몇 번째 줄이었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나트륨, 마그네슘, 1뿔, 2뿔, 3뿔. 그렇지, 3뿔. 뭔지 몰라도 이렇게 기억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전자 3개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로 바뀐다? 이온으로 바뀌지. 알루미늄 이온으로 나온다는 거지. 됐습니까? 알루미늄 이온 1개 나올 때 전자 3개 버리네. 그럼 얘 2마리 한번 나와볼까? 그럼 전자 총 몇 개예요? 6개. 맞지? 전자 6개 버렸지. 알루미늄 이온 2개 만들었을 때. 근데 수소는 몇 개밖에 못 먹어? 하나밖에 못 받지. 근데 수소는 혼자 있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소는 2마리가 붙어 다녀요. 수소 기체는. 그래서 수소가 전자 1개를 얻었는데 2마리랑 붙어서 이렇게 하늘로 날아갈 거예요. 수소 기체가 이런 분자가 몇 개가 만들어집니까? 3개가 만들어집니다. 얘는 기체로 될 거기 때문에 수소가 석출됐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기체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 이온 2개 만들어질 때 수소 기체는 총 3분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건 금속의 반응성을 나열하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것처럼 알루미늄은 이온이 됐죠. 3뿔로 전자를 잃은 친구니까 얘가 뭐가 됐다? 산화된 친구고요. 수소이온은 환원된 친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환원된 녀석은 누구예요? 환원된 녀석이요? 네. 수소 아니에요? 수소이온. 이게 환원된 거야. 산화된 친구가 누구예요? 알루미늄. 그렇지. 알루미늄이라고 얘기해야지 정확하게. 그렇지. 알루미늄이 이온으로 된 거고요. 수소이온이 수소기체로 발생한 거고요. 여기서 볼게요. 산화된 녀석이 누구예요? 산화된 녀석이 칼륨. 그렇지. 환원된 녀석은 누구예요? 나트륨. 네? 아니 N? 나트륨 이온. 이온. 됐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에 이동해서요. 산소가 감리하지 않는 산화환원 반응에서 2번째, 3번째는 지금 했습니다. 다 끝나간다. 자, 여기에서도 보이니까 그냥 얘기할게. 이만 뭐 하는데? 반응 안 하고. 구경하죠. 이런 친구를 우리는 얘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구경하잖아. 끝. 이런 용어가 있고요. 자,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개 나왔어요. 거기 염화나트륨 생성 반응입니다. 주기율표 보면요. 여기에 있는 나트륨 친구죠. 그리고 가면 17쪽에 있는 염소가 보입니다. 얘들을 각각 떼보겠습니다. 나트륨이랑 염소를 가져왔습니다. 자, 얘들은요, 지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얘는 전자를 버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얘는 전자를 얻으려고 합니다. 얘는 전자 1개를 버릴 거예요. 이걸 1개를 버린다. 그림으로도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나트륨이 전자 1개를 버렸어요. 구멍 뚫린 그림. 오케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요.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온이 되는 과정을 나트륨이 전자 1개를 버려서 나트륨 이온이 되었다. 끝. 이제는 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는요, 전자를 얻는 친구예요.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어떻게 된다? 염화이온이 된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식으로 적을게요. 조금 더 있네. 자, 염소 전자를 얻어서 염화이온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이온식과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음이온식까지 봤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나트륨은 전자를 버려요. 그 버린 전자를 누가 처먹는다? 그렇지. Cl. 누굽니까? 염소가 먹어서 염화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음이온이 만들어졌어요. 보입니까? 자, 얘는요. 산화됐어요? 한원됐어요? 그렇지. 산화된 거는 누구다? 나트륨이에요.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산화됐어요? 한원됐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지. 안 느끼네요. 맞습니다. 헷갈릴 거 없죠?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됐고요. 전자를 얻었으니까 한원된 친구죠. 잘 찾았습니다. 이렇게 산화-한원 반응을 통해서 얘들이 이온이 만들어져서 얘들은 하나는 플러스 양이온, 하나는 마이너스 음이온이 됐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있다?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적 인력이 발생합니다.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해서 서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결합을 할 거예요. 이온이 된 후에 결합을 했죠. 이 결합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뭐가 있다? 산화 반응이 있었고 한원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자의 이동으로 보는 산화 한원 반응까지 끝을 냈습니다. 기본적인 심화 내용을 다 빼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다 끝난 거야, 오빠. 알았어? 산화 한원 반응.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철이 녹쓰는 과정을 배울 거고요. 철이 녹슨다는 건 산소가 결합했다. 철이 녹슬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철이 녹슬기 위한 조건이 있어. 어떻게 해야지 철이 더 잘 녹슬어? 물이 있어야겠지. 그냥 생각해봐. 물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돼? 산소. 습기잖아. 물과 산소가 있어야지 녹슬지. 그럼 녹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 안 닿는 거. 산소 안 닿게 하면 되지. 그래서 하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더 잘 녹슬기 위한 조건이 있어. 물보다 더 녹이 더 빨리 잘 쓸어. 바닷물. 이온이 있으면 더 빨리 녹슬어. 그렇게 해서 철이 녹슬는 부식하는 방법을 부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설명할 거고요. 우리는 오늘 산화 한원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딴 거 보지 말고 이 페이지만 오늘 완벽하게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산화 한원 반응에 대해서 오빠가 처음부터 직접 구체적으로 읽어서 요약 정리를 해오세요. 여기 11페이지부터 나오죠? 아까 전에 배웠던 거야? 오케이? 뭐 보이죠? 여기도 있고 이거 철 만드는 방법에서 이거 2개씩 있었지? 이렇게 해서 이거 싹 다 배웠어. 알아? 이건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예시거든? 나한테는 나중에 설명 들을 거니까 요약 정리는 산화 한원 반응까지 빠지지 말고 다 해요, 오빠.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아까 실험 과정은 요겁니다. 오케이? 요약 정리는 오빠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뭐 했으니까 우선 설명을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